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뉴데일리의 류근일 칼럼인데요. 류근일 칼럼니스트는 조선일보의 전 주필이기도 하고 TV조선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제목이요,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각오해야 할 10개. 10개는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간 제목이요, 하다 경찰까지 정치투쟁. 이게 나라냐? 경찰 사상 유례없는 항명 사태, 윤석열 식물화 노려. 이건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의 항명 기운을 12.12 쿠데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 사태를 경찰에서까지 강성 노조 같은 게 집단 항명을 하는 편이 됐다고 규정하려 한다. 지난 좌익 통치기에 여러 민간 부분에선 NL 운동권들이 침투해 직장을 좌익 혁명의 진지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학, 강당, 공사리, 교육계, 종교계, 문화계, 노동계, 신문, 방송 등 모든 적군을 좌익 노동자 ORG들과 그들에게 보섭당한 성원들이 장악했다. 내부로부터 먹어가는 저강도 혁명,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설파한 선진국형 혁명 방식이다. 경찰의 경우는 물론 그런 이념적 길항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구 권력 투쟁이랄까 새 정권에 대한 경찰 기존 실세의 저항 같은 게 민간 직장과 같아서는 안 될 경찰에까지 파급됐다는 건 놀랄 노자다. 586 정권은 편가르길 잘했다. 경찰 내부에도 편을 박아놓고 그들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짜둔 것일까? 경찰대 출신들의 배타적인 당파성이 작동한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인가? 경찰 사상 유례가 없을 이번 명백한 항명 사태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어떤 각오인가? 1. 오늘의 한국은 정상시국이 아니라 비상시국, 내전, 시빌워라는 것이. 2. 이 내전은 NL 혁명 세력이 3구 대선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제2의 광우병, 제2의 촛불을 기획하는 데서 발화하고 있다는 것. 3. 제2의 광우병, 제2의 촛불은 윤석열 대통령 식물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4. 윤석열 식물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구혁명으로 갈 것이라는 것. 5. 경찰 항명 사태는 위 내전의 동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6. 이준석 옹호파도 반윤석열 대열에 가담하는 꼴이라는 것. 7. 좌우를 막론한 언론 매체들도 그들의 기회주의적 양다리 걸치기 생존법에 따라 윤석열 길들이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 8. 이럼에도 한동훈, 이상민 등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국민의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썩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9.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상의 정치 아닌 내전에서 광우병, 혁명, 촛불혁명 세력의 반란을 강력한 자유 레지스탕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 10.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 10개 항에 눈 떠야 한다. 하다 나중에 경찰까지 정투투쟁을 한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뉴데일리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10개가 저도 100% 동감하는 10개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10개 항목입니다. 이거를 자꾸 뭐라 그럴까, 극우들이나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는요,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되고요,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으로 가요. 근데 그 전에 이런 거를 알아채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기 전에도요, 이런 조언들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겁한 주변 인물들, 그때 당시에 여당 사람들 62명이 배반했잖아요. 또 비겁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참모, 청와대 참모들 나중에 다 별 볼일 없이 도망갔잖아요. 이런 게 그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때보다 낫느냐? 그때 당시에 여당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가? 천만에. 그때 당시 여당보다 오히려 더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요, 바른미래당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전에 친박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요, 당권을.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이준석은 물론이고 권성동도 마찬가지고요. 김무성도 바깥에서 좌지우지하고 있고 하태경, 유승민 뭐 등등등등등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못해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경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당했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당했구나 하는 그 경험치는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그 강단이 있는 거, 깡다구,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는 거, 이건 좀 다르다고 칩시다. 그래. 좋아요. 쳐도 지금 포진하고 인물들이 깡다구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끼케야 그저 한동훈, 이상민 장,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근일 논설위원도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각오해야 된다. 이 10가지 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권성동을 위시로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거기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수석들이고 열심히들은 하겠지만 결국은 목숨 걸고 할 사람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근일 칼럼도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10가지 각오해야 된다고 쓴 건데요.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하지 않으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칼럼을 소개하는데요. 아까는 뉴데일리였잖아요. 이번엔 데일리안. 데일리안의 정기수 자유기고가, 이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유기고가인데 데일리안의 칼럼을 실는데요. 연세대 정외과 출신이고 정치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쓰셔서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경찰은 쿠데타, 야당은 탄압 위협, 나라가 개판. 썸머리 요약한 글을 보니까요. 보수정부 우습게 보고 대드는 하나회 이번 기회 척결해야 문재인 청와대는 괜찮지만 윤석열 행안부 통제는 싫다. 민정수석실 치안행정관 없애니 코털도 뽑으려고 달려들어. 쿠데타 경찰 처리와 확산 저지가 윤석열 정부 앞날 좌우. 이런 썸머리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겠습니다. 경찰은 버젓이 해산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야당은 구급 한 명 캠프 자원봉사자 대통령실 채용을 두고 권력 사유와 운운하며 대놓고 탄핵을 위협한다. 경찰 반란 회의는 경감, 경정,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추진한다고 한다. 나라가 개판이다. 경찰 반란자들은 야당과 진보좌파, 특히 요즘 반윤석열 여론이 60%라는 조사들을 믿고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학생들보다 더 당당하게 정권에 맞서고 있다. 무력과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무원 집단의 불법 행위 정당화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 정상화의 사정 작업 동력이 꺼지느냐 그것을 살리느냐의 분수령에 섰다. 경찰은 노조도 대학생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공권력이다. 이 중대하고 막강한 기관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며 대통령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경찰 소관 부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번 사태를 하나회식 쿠데타로 규정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찰은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기에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경찰대 하나회 간부 척결과 확산 저지에 새 정부 앞날이 걸려있다. 초기에 안전하게 진압해야 영이 선다. 후유증? 어차피 봉합하거나 굴복하거나 그보다 더한 후유증이 기다리고 있다. 정권은 삽시간의 권위를 잃고 경찰에 이어서 대한민국도 힘있고 진보좌파들 목소리가 큰 집단 기관들을 모두가 덤벼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힘이 아주 센 청 3개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검찰국에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 경찰만 없는 것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대기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배경 설명이다. 경찰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정권, 대통령의 간섭을 안 받으려는 류삼령과 그에 동조한 총경들은 착각하는 게 있다. 경찰이 마치 나라의 독립 권부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위험한 착각이다.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의 농단에 의한 검수완박으로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무소불위한 권력 기관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적절한 견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경찰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을 안 듣겠다고 백주에 자기들 치안 관할 지역을 벗어나 집단 항명회의를 열었다. 민주화 투사들이 된 기세다.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하던 통제 전횡을 정부의 공개 조직에서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왜 저 난리인가? 문재인 청와대 통제는 괜찮고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 통제는 안 믿겠다? 안아주니 코털도 뽑으려고 달려드는 격이다. 보수 정권을 우습게 보고 이 기회에 통제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목욕물 민정수석실 버리다 악이 치안행정관까지 버린 셈이 되긴 했어도 윤석열의 청와대 개혁은 옳다. 경찰대 기득권 체제 2.6%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60% 장악에 맞들이고 진보좌파 겉맛도 들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해서 잘리는 게 국회의원 되는 첩경이라고 믿는 듯한 유삼영 등 반란 총경들은 이때를 틈탔다. 유삼영은 이미 정치경찰이다. 총경회의 이틀 뒤에 오찬을 하자던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겠느냐? 이번 대기 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다.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 보인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왔나?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앞 문재인 정권 시절 유삼영 서장을 한 울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경찰은 어떻게 했는지 보자. 청와대 울산시정 선거 개입 사건 피해자인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은 독립운동 전에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한다.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 억제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든다고 하니 삭발과 단시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그 피해자로서 혀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대표적으로 꼽은 경찰의 충견 노릇 사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수사 중단하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대선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택시기사 폭행범이 공수처장 후보 거론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로 알려지자 사건을 아예 덮어버리려 한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문재인 비난 전단 돌린 30대 청년 강압 수사도 모자라 대통령 풍자 대사보를 대학 내에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 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한 사건, 대통령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현 시장 김기현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들이 돌연 투사가 돼 삭발하고 항명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충견 노릇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 석고대죄는 너무 흔한 말이라 쓰지 않겠다. 주무장관 이상민은 그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무원들로서 법을 지키고 독립인이 뭐니 하는 법에 없는 말은 감히 입에 올리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정기수 자유기고가가 일가를 했는데요. 앞에 제가 소개한 유근일 칼럼에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이 각오해야 할 10개 항에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찰의 쿠데타를 단호하게 법대로 제압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무너집니다. 경찰이 단일 대우하는 거 다 들고 일어나요. 안 돼요. 일벌백계해서 이런 사람들 싹 다 옷 벗겨야 됩니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사거리 다 끝내세요 그냥. 그래야 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유근일 칼럼과 정기수 칼럼이 문재인을 처단하고 이재명을 처단하고 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이 문재인과 이재명이 기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천받으려고. 이거를 단호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이 살아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뒤에 국민이 있어요. 에이.